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제 오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어쩐지 들려오는 회의장 풍경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회의 초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 헛듣고 싸우는 여야 의원들, 본인의 질의시간이 아니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부 의원들, 심지어 질의시간에 장시간 조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회의장의 모습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툭하면 자리를 비우는 일부 의원들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 괜찮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합니다.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있죠? 네. 참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댓글 그리고 트위터 이런 온라인상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개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70여 개의 계정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일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 증거로 제출됐던 트위터글 78만 6천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 파일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의 그 트위터 계정은요 이 그 김 씨의 이메일 첨부 파일에서 나왔는데 네. 김 씨는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된 이 첨부 파일의 작성자를 모른다 이렇게 다소 황당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붙어 있는데 네. 그런데 작성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죠. 네. 이메일을 내가 쓴 건 맞는데 거기 달린 첨부 파일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이게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법률적으로 법원은 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 검찰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 과 변호사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있죠. 네. 세월호 국정조사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니터링 하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국정조사 첫날 린 어제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이 안전행정부 장관 등 기관장도 문제지만 특히 여당 특위위원들도 문제라는 게 일종의 결론입니다. 네. 대책에 따르면요, 일단 강병규 안행부 장관의 어떤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고 초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체적인 구조 방식까지 알아야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것이 모두 해경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등 시종일관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에는 이어서 이 강병구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본인의 네.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죠. 네. 이제는 이제 이임을 했으니까 이제는 청와대 안보실장인데 네. 이 취임식 참석한다고
3시간 만에 자리에 3시간만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죠. 3시간 만에 자리를 떴네요. 예. 네. 그 3시간만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저께 열린 바로 그 국방부 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오후부터는 국방부 관련 질의가 국방부 차관의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기관 보고가 있는 날 왜 이 취임식을 굳이 열어야 했는지, 왜 그 시간에 열어야 됐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방부가 이번 국정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더군다나 김관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간 보고는 사실 기간별로 딱 하루고요. 또 사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를 대충 때우다시피 하고 자리를 비운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를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시간 안에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또 책임 소재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조사조차 안 해온 데다가 중복 질문 등으로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질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개인 감상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요, 너무 조사를 열심히 하느라고 유가족들을 앞에 놓고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유가족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분통을 터뜨리자 막고함까지 질렀다고 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의장 모습이 떠오르네요. 대충 그려지시죠? 네, 그려지네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열심히 해야죠. 730 재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네네. 그런데 여당 동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소위 중진 자출론.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바뀌었습니까? 예, 여야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중진 차출론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장 일련의 흐름들을 좀 알려드리면 이 서울 동작 을에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기 평택을 그 공천 신청은 아예 처음부터 공천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울산 남구 을에 그 도전을 했었던 이해운 전 최고위원도요,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별들의 전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보궐선거에서 힘을 받기 힘든 여권으로서는 괜히 판을 키우기보다는 조용한 선거로 가는 게 좀 안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여러 그 쟁쟁한 이름들이 거론되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소신 지원이 아니라 눈치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진 차출론, 이것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여당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패를 봐야지 이쪽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야 모두 빅카드를 대체할 참신한 새 인물 수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인물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그 야당은 개혁적인 이미지도 필요하고 또 당선 가능성도 봐야 된다. 한마디로 토끼 두 마리를 함께 잡고자 하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이 어떤가 알아보죠. 지금 6시 19분이 막 됐는데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화요일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서 도로 곳곳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종로는 신설동 쪽으로 상가에서 신설동까지, 동묘 앞에서 흥인지문까지 밀리고 있고요. 삼가에서 일가 쪽으로도 답답합니다. 국회대로 따라 인천 쪽으로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양천 우체국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 경인고속도로 타셨다면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지만 서인천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광주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뒤쪽으로 6km나 길게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월곡분기점 부근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새누리당의 비상이 걸린 듯 합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고민해온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군요. 또 한 번의 당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또 아주 특별합니다. 2011년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29살 나이의 이준석 전 비대위원입니다.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가칭 새바위가 됐는데요. 이준석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씨 29세 맞습니까? 만으로 29세인데. 만으로? 낮추더라고요, 정치권을.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최연소 비대위원을 지내신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것을 두고 말이죠. 예. 새누리당의 취약 세대가 아무래도 2030 세대인데 2030 세대를 겨냥한 거냐. 예.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 혁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거 얼굴 마담으로 모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꼭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진 않을 거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그래요? 뭐 사실 그렇다고 뭐 20대가 뭐 농구할 때도 보면 뭐 누가 넣냐에 따라서 2점짜리가 3점짜리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떤 조건에서도 제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 생각합니다, 보면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갑자기 이 새바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을 출범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좀 위기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그 위기감이라는 거는 이번 선거와 특별히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당청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당에서 꾸준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조금 전에 당청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청 관계부터 여쭤보죠. 예. 이 좀 당청 관계에 관해서 지금 이 당권 경쟁을 하는 주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이들도 있고요. 예. 이 당청 관계를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 아무 말 없으시다가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한지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예. 예, 지금 보면은 당내 어쨌든 그 여당이 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 또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화에서는 또 입법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지금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뭐 각종 인사 파문 등이 있어서도 네. 여당이 어쩌면 좀 검증의 칼날을 좀 세울 수도 있었는데 좀 네. 무기력하지 않았나 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당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할 말은 한다고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한다면 구체적인 무슨 방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우선 당청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 당권 주자들한테 예. 그때는 전당대회 나간 분들에게 어떻게 혁신 방안인지 질의를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 이미? 예, 예. 이미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이제 밝혀놓고 방금 전에 이제 질의를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당권 주자들이 만약에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네. 저희가 뭐 목요일로 정해놓은 시한 전까지 아마 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 5가지를 그냥 제목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잠깐, 제가 지금 종이가. 아, 종이요. 그게 원래 그 쇄신 과제들로 저희가 제시한 것들을. 예. 저희가 잘 살펴보면은, 그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공천 있지 않습니까? 공천에 있어서 그 상향식 공천. 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당의 당원으로 지금 상향식 공천 제도를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과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준비해온 상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서 예. 도덕적 그 기준, 그러니까 그 정치권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우리가 뭐 장관 후보자나 어떤 관료들에 대한 이런 부분만 지적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 국민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검증이 되어 있느냐. 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당에서 입법부에 대한 또 이런 검증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당청 관계 이것이 또 세 번째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아하. 이 공약 실천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온 뒤에 또는 네.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네. 당과 또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걸 꼭 원안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설명이 너무 없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권 주자들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질의를 보냈고요. 이거 아주 잘 만든 것 같으네요. 저 같은 이 매니페스토 운동가들은 싹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예. 그 5번째는. 그리고 또 5번째는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어떤 이념적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 보수라는 것, 보수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긴 했는가? 네.
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한번 당권 주자들께 질의를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진정한 보수라는 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진정한 보수라는 게 뭐냐라고 예, 하는 것에 관한 예. 토론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아마 당권 주자들이 이걸 받고 만약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별로 고민 안 해오신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인사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총리들이 둘씩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TV 방송에 나와서 막 다 낙마를 시키시더구만. 예. 그랬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낙마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뭘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오늘 뭐 다른 언론에 언급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뭐 청와대 잘못했다라는 거 자체는 네. 뭐 저희가 교통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네.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절대 교통사고 과실이 웬만해서 0대 100으로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그 보통 이제 뭐 10%의 과실이 이래도 청와대에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청와대가 뭐 좀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를 하고 난 뒤에서야 나머지 그런 과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뭐 이제 새로운 논의를 해서 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그 어떤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이 너무 밖으로만 향해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청와대도 만약에 그 예를 들어 그 소위 말하는 교통사고에서 네. 분명히 뭐 과실상계 비율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완전 0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좀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보시는 거죠? 변화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변해야 한다. 네. 네. 아주 젊으신 분답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야당 지지율은 그렇게 높아지는 건 아닌데 이 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우왕좌왕과 더불어서 아무 의견 없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의견 없음. 그러니까 의견 없음이라는 거는 이번에 문창국 후보자 사퇴하고 본다 하더라도 네. 새누리당이 어떤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예. 이게 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이랬는데 네. 나머지는 뭐 문창국 후보자 의견보다는 뭐 그냥 뭐 청문회를 가자, 네. 뭐 절차적 민주주의 지키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예. 국민들이 정말 필요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네. 적극적 의견 제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혁신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 뭐 이제 원내에서 소위 말하는 쇄신파 의원들이라고 저희가 지칭했던 분들, 예. 예를 들어 뭐 김용태 의원님이라든지 황영철 의원님, 그리고 원조 이제 남원종이라 하면 정병국 의원님, 네. 그렇게 이제 네.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외부 전문가들이 또 외부 전문가 아니고 외부 이제 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예. 이제 뭐 그 열린연구소라고 정책연구소 운영하시는 그 김재익 소장, 네. 그리고 또 이윤철 교수님, 또 이 경영학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해 주신 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부분도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언제까지 뭐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뭐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7월 14일까지는 우선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우리가 만드는 혁신안들을 지금 실현해야 될 주체는 차기 당대표입니다. 네. 차기 당대표 선거 자체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줄 세우기라든지 과거의 구태 그 자체가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라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긴급하게 좀 지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 그리고 그 당권 주자들에게 네. 저희가 마련한 또 이제 여러 경로 받은 그 쇄신안들을 네.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을 그 계획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 이번엔 좀 문서로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만약에 그걸 당선되면 지킬 것인지 네. 아닐 것인지를 남겨가지고 또 언론에 공개해서 뭐 당심과 민심의 평가를 받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 세바위 이 혁신위원회는 네. 730 선거를 대비한 선거용입니까? 사실 뭐 그 계획 자체는 730 선거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네. 계획돼 있었는데 무관하게. 뭐 그 문창국 후보자 사태 때문에 출범이 늦어져가지고 아, 오히려. 좀, 예, 그런 오해를 좀 이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저는 오히려 730 재보선까지 그 활동 시기를 못 받기보다는 네.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일찍이 작업을 마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쇄신안들이나 혁신안들이 예. 만약에 뭐 진짜 뭐 논리적으로 반박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슨 뭐 정치인들 간 담합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는 뭐 미련 없이 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 현안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저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교육부총리 아니죠. 사회부총리죠. 사회부총리에 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 네. 개인 자격으로 여러 번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우선 의혹 제기된 사항들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 보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거기 제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해명이 또 성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해명 과정을 성실하게 한 것 같지도 않고 명쾌한 해명이 나온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후보자가 더 성실히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자꾸 이제 청문회로 미루시는데 네. 솔직히 해명은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 외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도 보면 예. 이제 여론 검증이 아주 거세요. 그래서 중간에 사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도. 예. 근데 이 교육부총리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다면 만약 해명이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은 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이 새누리당이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출마합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아니. 비대위 때도 이렇게 혁신하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그때도 당신이 정치적 무슨 꿈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바로 저희 비대위원 전부 다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아니, 나이도 젊으신데 일찌감치 예. 출마를 해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혁신을 하면 더 잘하죠. 저는 원래 제가 살면서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제가 이 책 보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인생 공부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예. 정말 다급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 당의 혁신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사실 지지율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만약에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 네. 쉽게 빠집니다.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해 살을 쉽게 빼면은 다시 살이 쉽게 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요 현상이 생기죠. 요요 현상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솔직히 말하면 2012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쇄신안을 통해 가지고 네. 그때 디도스 사건이나 아니면 또 이제 돈봉투 사건을 굉장히 빠르게 극복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쇄신이 다시 소리소문 없이 후퇴했던 게 네. 전 바로 그 요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민심의 엄중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번 730 재보선 같은 경우에 네. 저도 오히려 명시적으로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개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혁보다는 아예 근본적으로 좀 공천제도나 이런 것을 손질할 수 있는 개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새누리당을 가만 보면 말이죠. 예. 맨날 청와대만 쳐다보거나 행정부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예. 독자적으로 뭐 하는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됩니까? 그 주류 의원들에 대한 비판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언론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이제 국민들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는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책임을 놓고 이렇게 다투지만은 네. 밖에서 보면 또 새누리당 전체가 또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 맥락에서 이제 당 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 선거에서 좀 보셨겠지만 예. 보수는 쪼개져서 망하고 네. 보수가 너무 배부르게 굴어가지고 망하고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금 지난 총선과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보수 대결집이란 기치를 내걸어가지고 상당히 선거 공학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 결속을 이어줄 만한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이돌.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보수의 이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제 내부에 질문을 던진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결집이라는 이런 아젠다가 다시 등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이준석 위원장 같은 분이 있으니까 당의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는 분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2587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의원이 졸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분통이 터지더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느낌표 2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4845번님께서는요. 세월호 사고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아직 실종자가 있는 상태고 잊지 말아야 할 사고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것 같네요. 실망이 큽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9287번님께서는요. 한 의원이 유가족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유가족이 무슨 죄가 있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원들은 유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3884님께서는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무슨 학생이 수업 듣다 조는 것 같았어요. 일을 해서 피곤하신 거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졸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제기되었는지 특위 소속 의원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정조사 일정은 다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잠시 중지를 했다가 저녁 식사 후에 다시 개시를 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인터뷰 응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국정조사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유가족 분들과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그 모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그 참관을 했는데 그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어요? 의원들이 눈 좀 감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어떻게 이제 졸았는 형태로 보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살피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해 놓고서 저 자리 떠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한 그런 이들도 있었다는데. 그건 예전에 이제 다른 상임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사안의 성격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저는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잘 그렇네요. 아, 동료 의원님들이라고 봐주시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특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예.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성실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이상스러운 모습이 들켜가지고 지금 아주 흥분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 국정조사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과 지적들을 보면서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린 유가족들 향해서 경비를 뭐 하냐? 뭐 이렇게 뭐 경비를 부르는 듯한 말이죠. 이런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는데요. 누굽니까? 그거 이제 국정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생중계 문제, 요청 문제를 가지고, 유족들이 좀 항의를 하셨어요. 그건 이제 위원장께서 종료를 선언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조금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중간에 이 유족들께서 이렇게 참석하셔갖고, 뭐 말씀하시다가 아마 의원님 한 분이 이제 거의 혼자 소리처럼 이렇게 했는데 하셨는데 경비들은 뭐하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뭐 그것으로 해서 그냥 그 다음 이야기가 없이 그냥 다른 형태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의원이 누굽니까? 그냥 그런 의원이 계셨다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정조사의 분위기가 어떤가에 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관 보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깎지 않고 나타났죠. 처음으로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국회에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해수부의 기관 보고라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졌거나 혹은 정부가 발표했던 사고 원인, 그다음에 향후 대책, 그다음에 실종자 수습 약속 이런 것들 지극히 평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가 특별히 뭐 기관 보고할 만한 뭐 내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주로 의원들의 질문이 해양수산부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경험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성실히 답변은 하셨는데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참 이 기관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뭐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고, 그런데 기관 보고를 하는 기관장들은 어떤 보고를 했는데 좀 미흡했다.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요. 주로 이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고 조사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한국 성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고 원인이 됐던 세월호라고 하는 잘못된 배가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기관 보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흡했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대로 뭐 예를 들면은 이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하고 나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 나머지 증축에 있어서의 나머지 법적 책임은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선장한테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검사 보고서 이것을 근거로 승인하면은 사실상 선장이 그런 내용을 지키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왔던 게 왜 골든타임을 놓쳤느냐. 상황 전파가 우리의 막강한 해군이 있고 그동안에 바다를 이렇게 경비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해경이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정말 참사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느냐. 어디에 그런 원인이 있었느냐.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운항의 문제였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였느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에 있고. 아직 파악 중이다. 네. 그리고 침몰의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하고 있으니까 한 10월경에 나올 것 같다. 뭐 10월경? 이런 답변이었죠. 예. 아, 예. 그러면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겠네요. 이제 국정조사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 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질의를 통해서 그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예. 문제점들을 집약시켜내고 예. 그것을 이제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책임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네.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원인 그리고 향후의 어떤 대책 이 정도는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해수부하고 관련을 해서 예. 그 해피아에 관한 문제 지적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장관께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네. 회피하라고 부르는 이분들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물론 지켜볼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비관적입니다. 아, 예. 예. 이 자진 사퇴 유도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라면은 저는 진즉에 일정 부분 해결이 됐고 네. 지금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강제 사퇴를 시켜도 가진 이유를 대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데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 이건 좀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월호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죠. 네. 세월호 같은 배들은 모두 이 보험을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월호 같이 큰 배, 네. 뭐 6,000톤이 넘는 이런 큰 배는 한 해 보험료만도 굉장한 큰 액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에 계시던 분, 예. 그 다음에 해양업의 이 수산부나 이런 데 근무하시던 분, 예. 이런 분들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데 나는 보험 관련이니까 해양 관련이 아니다. 라고 한다든가, 예. 나는 해양 관련이지, 금융 관련은 아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 핑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 핑계들은 교묘하게, 지시나 법을 어겨서,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강제로 막아도 될까 말까 한데, 자진 사퇴를 유도해서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피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입법을 하겠다든가. 예. 뭐 제도를 개선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제도 개선은 이제 후차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생각하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고 안이한 방법으로는, 이런 해피아나 관피아의 문제들이 쉽게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예. 말씀이시죠.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이제 실종자 수습하지 못한 분이 11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11명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대책을 사실상 6월 말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백모강을 가서 해경과 해수부의 기관들의 현지에서의 보고를 받을 때도 예. 좀 책임있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니까 예. 다양한 대책을 가족들과 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제시를 하고 예. 그분들이 지적해주는 내용을 보완을 해서 네. 좀 책임있게 시행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뭐 무조건 하고 있다. 하여튼 기다려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런 방법을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을 가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참 가족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6월 30일 날 그런 이제 단계별 대책을 세워서 일단 이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게 좀 가족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하다 해서 일단은 7월 15일 정도까지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연기를 시켰는 것 같고요. 예. 우선적으로는 이 사고 수습의 최우선 과제로 실종자 수색을 잡는 거 그리고 장마가 오기 전에 정밀 수색 작업을 펼치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수색과 구조의 민간 평가단을 구성해서 수색 방법이나 투입 인원 등을 평가하겠다. 예.
그리고 실종자와 유류품 유실 방지 이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정도로 아마 보고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진희 의원님께서는 어제 그 해경과 관련된 기자회견 하셨었죠? 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가 아니고 일요일 날이었어요. 일요일이었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해경으로부터 상황실 메신저죠. 그러니까 해경에서는 이것을 상황 정보 문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활용하는 단체 카카오톡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메신저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해경은 본청이나 혹은 목포청 뭐 이런 이 관련 기관들과 함께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걸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제가 입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5월 21일 날 저녁에 23명의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13명의 실종자는 선실 내부에서 찾은 것이었고 10명의 실종자는 표류하던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해경 메신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표류 사체, 이 10구의 표류 사체이기는 하지만은 인양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정리하는 문자를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그대로 이 유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족들에게. 네. 그래서 뭐 책임을 추궁당할 것은 추궁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성과에 너무 연연하고 그 상황에서도 급급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의 이걸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또 놀라웠던 것은 이런 상황 문자를 주고받는 그 방에, 대화 방에 청와대 행정관이 같이 들어와서 이 상황을 전부 다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해경의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BH 청와대가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잘못 처리되는 상황을 잘못되지 않게끔 바로잡아야 될 청와대가 단순한 구경꾼처럼 이렇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구경한다고 하지만은 청와대라고 한다면은 이건 방관이나 묵인의 다름 아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거나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 됐었습니다. 해경에서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다른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청와대에서는요? 청와대에서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나 이것에 대답을 요구했지만은 아직 국정조사 특히 어떤 의원에게도 청와대에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내일도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정 동안에 국정조사가 소교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좀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의 거의 90% 이상은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고 문제점 지적이고 대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자료 제출들을 국가기관에서 뭐 아까 청와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을 하는데 어렵고요. 그래요? 특히나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얽혀 있고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거의 밤잠을 못 자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하여튼 걱정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 이렇게 가능한 한 접근을 해서 실질적 진실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싸우고 졸고 툭하면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48님께서는 싸우고 졸다니 실망입니다. 6599님께서는 아이고 유가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시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